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어느 날은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하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이 지치고 슬프고 힘들 땐 가끔 이 말을 떠올려요. 억지로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슬픔을 참아내려 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살아보는 거 어떠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 인사연재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마을에서 산림경비원으로 일하는 어릴 때부터 절친인 사토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1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기, 사토시는 산을 한 바퀴 돈 뒤에 내려오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산 중턱쯤 내려왔을 텐데 갑자기 미친 듯이 왼쪽 계곡 쪽에서 눈보라가 치더래요. 가시거리는 약 5m 정도? 그냥 뭐 눈보라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눈보라 사이로 사람 모습이 보이더래요. 거기가 벌목장에서 가져온 원목들을 쌓아두는 곳인데 그 시간에 그런 날씨에 거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곰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요괴 같은 거 아니면 이 사람이라면 미친놈도 그러진 않았을 날씨에 시간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런 눈보라 속에 서 있는 건 분명 사람이더래요. 원목을 쌓아둔 곳 앞에 서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사토시는 눈보라 속에서 몸을 최대한 낮춰서 몸을 숨겼대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처럼 보이는 쪽에 시선을 두고 경계. 그때 야수가 으르렁거리는 듯 계곡 쪽에서 불어오는 그 눈보라는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말이죠. 그런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목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 상대에게 크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보니 같은 마을 친구인,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마사키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서 마사키냐고, 마사키 맞냐면서, 마사키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갔을 때는 확실히 마사키였고, 그런데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않고요, 멍하니 계속 계곡 쪽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는 좀 더 큰 소리로 대체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걸었더니 그제야 마사키가 천천히 사토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리고 그때 마사키 표정이요. 마사키는 늘 인상을 찌푸린 그런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땐 억지로 뭔가 숨기려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토시를 본 마사키는 조용히 사토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가 무슨 일은 뭔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할 소리라고,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리고 좀 전까지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던데 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랬다죠. 그랬더니 마사키가 요시오랑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시오. 안타깝게도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마사키의 외동아들. 마사키는 평소에도 워낙 말이 없고 그다지 표정 변화가 없는 친구였는데 요시오가 죽은 뒤엔 더 말이 없어지고 마을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도 쉽게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었죠. 그리고 외동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잠긴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좀 힘든 친구였어요. 요시오 장례식 때도 마사키 아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충격을 받고 울고 있으니까 위로는커녕 그런 아내를 곁눈질로 실컷 보던 친구였죠. 그리고 문상객들을 보는 시선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그런 마사키를 사람들은 이해하고 아마도 마사키는 요시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슬픔을 그런 식으로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토시가 마사키를 산에서 만난 그날은 요시오가 죽은 뒤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마사키 말로는 생전 요시오를 데리고 걷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땐 거기 원목을 쌓아두는 곳이더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소리가 나는 그쪽을 쳐다보니 거기 요시오가 서 있더라는 거죠. 사토시는 그런 마사키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거 외에는 어떤 위로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말도 없었고, 마사키가 그쯤 얘기를 했을 땐 어느샌가 바람도 잦아들고 그 주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고요함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마사키의 말. 요시오 녀석 자기 엄마 걱정을 하더라고. 엄마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 마사키는 울고 있는 요시오 엄마에게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냐고, 운다고 죽은 요시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아주 모질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땐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 자신은 아내보다 더 바보 같고 솔직하지 못해서 요시오의 죽음에서 도망치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요시오가 걱정해 주더라고. 그 뒤 마사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하늘을 우러보면서 멈춰 섰는데,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마사키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흘러서 뺨을 타고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러다 마사키는 결국 억누르던 슬픔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소리 높여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참고 참아오던 그 슬픔이 통곡이 돼서 온 산에 퍼질 정도였다죠. 그리고 사토시는 그런 마사키를 앞에 두고 자신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런 모습을 차마 마사키한테 이제 볼 수 없으니까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를 돌린 쪽이 마사키가 요시오가 서 있다고 말한 그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엔 말이죠, 방금 새로 덮인 눈 위로 살짝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더래요. 정말 마사키의 말처럼 요시오가 얼마 전까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토시가 그 작은 발자국 한 쌍을 쳐다보고 있자니 다시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불어왔고, 발자국은 그 눈보라에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후 사토시와 마사키는 서로 의지를 해서 그 눈보라를 뚫고 산에서 내려왔고요. 그 마사키는 이후 슬프고 화난 그런 표정은 싹 사라지고 늘 밝고 웃는 표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날 있었던 말을 하면서 말끝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사키도 그 작은 아이의 발자국 분명 봤을 거라고. 눈보라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마사키 마음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일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을 잘 못해요. 감히 그 슬픔이나 힘든 상황에 그 깊이를 안다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단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 있거든요. 단팬님들께서도 가족이나 식구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런 마음도 기분도 정말 좋아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누구 하나 팍 찍어서 해보세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